안녕하세요. 방송관리기술사 2014년 4교시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4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제 이항분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항분포로 푸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쫙 봤을 때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019년도에 나와 있는 그 단방관계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이런 이항분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 일반적인 오차의 전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을 때, 그러니까 단방감기의 뭐 20배, 이런 식으로 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방어 언론에도 나와 있고 뭐 여기저기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MPQ라고 되어 있고 이 P가 붕괴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Q는 이제 말 그대로 1-P니까 붕괴할 확률이 있죠. Q니까 이거는 붕괴하지 않을 확률. 방사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은 이제 95,000 카운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방사선이 측정이 되려면은 붕괴가 되어야 되니까 붕괴할 확률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할 확률 또는 관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의 붕괴할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95,000이라는 95만이라는 이 개수 카운트가 측정이 되려면 이미 방사성 붕괴는 일어났어야 했던 거고, 또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계측기에 이미 측정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NP라는 거죠. NP 즉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이미 평균이 적용된 값이다. 평균값이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NP는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식을 써보면은 일단은 붕괴할 확률이 1-2 람다 t입니다. 람다 t인데 검출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0.5를 곱해준 게 여기 p고요. q는 1-p니까 1-0.5 걸으시고 1-2 람다 t 이게 q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식을 대입하면은 95,000 아니 95만 계속 95,000이라네요. 1 0.5 1 2 ln 2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가 3개 해야 되네요. 그래서 689.2 카운트가 이 개수에 대한 표준편차고요. 하나 중요하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 카운트에 대한 표준편차가 689.2 카운트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원자수에 대한 카운트로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검출 효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37 아니구나 1378 아톰이 이 원자수에 대한 카운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689.2에 0.5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이 MPQ가 왜 나왔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베르누이 시행부터
이항분포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특히 통계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는 없어요. 레퍼런스는 없고, 레퍼는 없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추측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확실한 답인지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까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이 반감기를 주었지만 지금 10분 동안 측정을 했잖아요. 이 반감기에 비해서 측정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굳이 적분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적분을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사성 농도가 있고요. 유량률이 있겠죠. 유량률. 그리고 적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질수지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여러한 결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운트를 나오게 하려면은 검출 효율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카운트가 나올 텐데 10분 동안이니까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계측을 했고 반감기는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문제를 봤을 때 피크 에너지를 보시고 감마선 에너지를 봤을 때 하나의 감마선 에너지만 갖고 있는 이 셀레늄 400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112, 111, 121, 122 같은 경우는 이 감마선 멀티 채널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다중파고 분석기에서 파고들이 에너지의 교란으로 인해서 이 조그마한 에너지 차이 정도는 그냥 하나의 피크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피크의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22랑 121이 그냥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피크로만 나타나는, 단일 에너지로만 나타나는 이 610을 이용해서 일단 셀레늄의 방사능을 역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은 610이죠. 그리고 존재비는 0.116 곱하기 효율이 얼마죠? 0.018이고요. 카운트니까 10분 동안 측정했죠. 그러니까 600세크겠죠. 이렇게 되면은 셀레늄의 방사능은 486.9 베크렐 셀레늄이니까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셀레늄이고요. 이 셀레늄의 방사능 중에서 일단은 코발트를 구할 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코발트랑 연관되는 게 지금 136도 있죠. 122뿐만이 아니라 136도 있습니다. 근데 이 122랑 136이랑 사용을 하게 되면은 121을 사용했을 때랑 136을 사용했을 때랑 값이 달라요. 값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의 나름의 답은 일단은 122만 일단 사용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136을 써도 이치에 맞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따로 레퍼런스 같은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의 추측된 문제 풀이를 일단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00 베크렐이 있고요. 이 베크렐의 5%죠. 0.05 곱하기, 그리고 0.05니까 그리고 여기에 0.173이죠. 6.9 곱하기 0.05 곱하기 0.173 곱하기 얼마나 측정했냐면 600초 동안 측정을 했죠. 이렇게 됐을 때 2527 카운트가 나오죠. 그러면은 7250에서 257 이거를 빼주시면은 4723 카운트가 되고요. 4723 카운트에서 존재비 0.859 곱하기 0.05 곱하기 600을 해주시면 183.3
168 베크렐 코발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셀레늄과 코발트의 값을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은에 대해서 구하면은 수은 같은 경우는 279죠. 그래서 똑같이 486.9 베크렐 곱하기 에너지가 270이니까 여기는 25죠. 0.252 곱하기 여기죠. 0.025 곱하기 600을 하면 1840이 나오고요. 이거를 2279에 빼면은 439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39에다가 600 곱하기 0.025 곱하기 0.8182로 해주시면은 35.91 베크렐 수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개 적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런 다른 조건을 이용했을 때 코발트의 베크렐이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뭐 레퍼런스라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농도 세슘의 오염수가 이만큼 있는데 모두 추출되었다. 이때 간물의 유량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일단은 3 곱하기 10의 5승 베크렐 퍼 리터 곱하기 5 곱하기 10의 4 리터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15 곱하기 5 곱하기 14는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 됩니다. 이만큼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는데 어디에 누출되었는가? 근데 2일 동안 강으로 배출되었다고 됩니다. 일단은 이 부피를 구할 때 어떠한 컵이 있습니다. 이걸 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유량률이 5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5 세제곱 퍼 세크는 이거는 유량률이라는 거는 부피의 흐름인 거죠. 부피의 흐름. 즉 부피가 얼만큼 흘렀는가인데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만큼의 최적이 나오는 거죠.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00 리터 세크 곱하기 86400 세크 데이 곱하기 2데이는 8.64 곱하기 10의 8 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리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탱크에 이만큼의 리터가 추가되는 거죠. 5 곱하기 10의 4승 리터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량은 5 곱하기 10의 4 리터 더하기 8.64 곱하기 10의 8 리터 분의 1.5 곱하기 10의 10 베크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10 5 곱하기 10의 4 더하기 8.64 곱하기 10의 8 이렇게 됐을 때 17.36 베크렐 퍼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지우고요. 이게 가분 문제의 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강물에서 250g의 물고기를 잡아서 유효설량을 계산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고기 내의 방사성 물질과 강물의 농도 비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고기가 1000배인 거예요. 강물에 비해서. 그래서 물고기가 1000배인 거고요. 17.36 베크렐 퍼 리터는 1리터 퍼
1kg이고요.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0.01736 becquerel/g인데 이게 강물이거든요. 강물인데 물고기는 여기에 1000배라는 거죠. 물고기는 얘의 1000배고 그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하시면은 다시 17.36 becquerel/g 물고기고요. 곱하기 250g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섭취한 양은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연간 섭취 한도에 대해서 살짝 내리고요. 2 곱하기 10에 6 베크레포 알리 곱하기 20 밀리시버트 알리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받게 되는 비폭은 0.0434 곱하기 10-2승 밀리시버트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 문제입니다. 5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우시안 풀 문제인데요. 이 가우시안 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우시안 풀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식이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식을 전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우시안 풀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문제에 따른 조건에 맞는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주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익숙해지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일단은 이 가분과 나분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이걸 보고 확 익히신 다음에 방울론 두 번째 책에서 이제 환경평가 부분이랑 그리고 헬스피직스의 11번 11번째 챕터에서 가우시안 플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문제들이 연습하기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일단 키워드는 234 우라늄 무시하고 23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농축도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우라늄 235의 질량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농축도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원래는 238 우라늄과 234 우라늄은 이 천연 상태에서는 방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는 방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우라늄 234 같은 경우는 지금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97%는 우라늄 23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9톤이니까 10의 6 그램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밑 옆에다가 어떤 건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분자량 같은 경우는 우라늄 235 곱하기 0.03 더하기 238 곱하기 0.0 238 곱하기 0.97 더하기 19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351.9가 나오고요. 이거를 351.9g UFU 1몰 UFU6이고요. 이 분자당 우라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100의 우라늄에 97에 237 우라늄이 있고 이 몰이 되겠죠. 여기에 238 g per 우라늄 23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질량을 먼저 구해줄게요.
이러면은 5.904 곱하기 10의 6의 그램 우라늄 238이 됩니다. 비방사능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라늄의 방사능을 특정해 줄 건데요. 곱하기 이러면은 우라늄의 비방사능은 1.265 곱하기 10의 100g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라늄의 방사능은 7.468 곱하기 10의 10 베크렐이 되고요.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지금 방출률을 구하라고 했죠. 지금 최적이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68 곱하기 10의 13 베크렐에다가 2 곱하기 10의 4승 세제곱미터 곱하기 300 세제곱미터 퍼 유량률이죠. 이고 60세크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방출률은 1.6867 곱하기 10의 7승 100g per sec가 되니까 18.67 메가 100g per sec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본의 답이 될 거고요. 나번 같은 경우는 이 식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y 같은 경우는 수평 확산계수, z 같은 경우는 수직 확산계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67 곱하기 10의 7승 100g per se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2 곱하기 3.14 곱하기 y는 수평 확산계수 40m 곱하기 수직 확산계수 20m 곱하기 풍속은 5m per sec가 되겠죠. 곱하기 2 마이너스 여기는 이 y는 이제 측풍을 주었을 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옆바람 좀 이게 말이 애매한데 측풍을 주었을 때인데 측풍은 없으니까 y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뒤에 곱하기 yz는 20제곱 1에 0 빼기 높이는 25m 더하기 2 마이너스 0 더하기 25 제곱 2 곱하기 20 제곱 이렇게 하면은 답은 2 곱하기 20제곱 이렇게 됐을 때 답은 아이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답은 680.6 베크렐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 z가 이제 수직이고 이 y가 수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료 굴뚝 높이의 루트 2가 수직 확산계수 이거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거는 헬스피직스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일단 2014년 4교시 문제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